안녕하세요. 9일맨 2.0 저자 코기토입니다. 오늘은 기출 분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사실 이제 파이널 기간이다 보니까 지금 당장에 무슨 기출 분석을 시작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느낌보다는 대부분 실전 모의고사나 이런 걸로 좀 넘어가려고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럴 때 내가 기출이 뭔가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넘어가기가 좀 그런데, 그럼 이 기출이 제대로 분석되어 있냐 아니냐를 어떻게 판단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정말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그러니까 기출을 애매하게 분석을 했는지 아니면 제대로 좀 분석을 다 한 건지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뭔가 좀 애매하다고 느끼는 학생들이 많을 텐데, 오늘 영상을 다 보시고 나시면은 내가 기출 분석을 제대로 하고 있구나 또는 잘못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을 거라서 한번 끝까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정도로 나눠서 알아볼 텐데, 일단은 후반부는 아니긴 하지만 기출 분석이라는 게 무엇인지 알아야지 제대로 했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그걸 설명을 드릴 거고, 두 번째로는 그걸 바탕으로 해서 내가 얼마나 제대로 했는지를 알 수 있는 지표들을 좀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저렇게 하면 제대로 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좀 애매하게 다가오잖아요, 대부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명확한 지표를 가지고 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해서 그 세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면은 기출 분석을 제대로 한 거고, 아니면 좀 부족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로 기출 분석이라는 게 무엇이냐라고 하면, 사실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마 대부분 알고 계실 거긴 해요. 그래서 제 영상에서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기출 분석이라고 하면 뭔가 이제 강사들이 해주는 대로 엄청 심오하게 분석을 해야 될 것 같고 한데, 수험생 입장에서 1, 2년 만에 그 기출을 완벽하게 분석해라?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내용적인 분석에 너무 이제 치중하지 말자는 얘기를 하려고 제가 약간 빌드업을 좀 이렇게 한 건데, 뭐냐면 우리가 기출을 보는 이유가 결국은 앞에 나왔던 내용을 바탕으로 또 비슷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학습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기출 지문 소재나 그런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형식적인 내용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지문의 소재가 계속 바뀌죠. 뭐 이제 앞에 있던 내용들, 우리 2019학년도에 어려웠던 것도 있고 22학년도에 또 어려웠고, 그 다음에 24학년도에 또 어려운 문학이 있었죠. 그런 식으로 불수능일 때, 그리고 그 다음에 물수능일 때, 이런 식으로 조금씩 이렇게 지문의 난이도나 소재나 이런 것들이 바뀌기는 하는데, 결국 우리가 안 바뀌는 게 뭐냐 이거. 첫 번째로 안 바뀌는 거는 평가원의 서술 방식일 거고, 두 번째로 그것보다 더 안 바뀌는 거는 당연히 문제 유형에 대한 이해예요.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얘기를 많이 했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제가 이제 출제자기 때문에 출제 요소에 대한 얘기도 했었는데, 결국에는 일단 앞에 있는 이 두 가지라도 제대로 알고 계셔야 된다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내용을 봤을 때 이 내용이 다시 안 나올 거기 때문에 기출을 볼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지문의 내용은 바뀌지만 문제 유형은 반드시 다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지문을 쓰는 방식도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9일막 2.0에서 7독법으로 이제 설명을 드렸던 거고, 여러분들이 기출 분석이 다 되었다라고 한다면 지문을 읽을 때 어떤 부분에서 여기는 문제가 무조건 나오겠는데, 여기서 얘기한 거 위쪽 문단이랑 연결되면 이렇게 이어지겠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어진다라고 한 것은 제 독법에서 얘기한 맥락상 동의어일 거고, 여기서 문제 나오겠는데 한 거는 출제 요소 예측이겠죠. 그 다음에 뭐 기억하고 밑줄 그어져 있다 이렇게 돼 있으면 당연히 문제 나올 거 아니야. 그거는 문제 유형에 대한 이해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문을 읽으면서 처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기억, 그 다음에 정립, 반정립, 종합 뭐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이게 뭐야? 하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야? 라는 생각을 하는 건 좋은데, 거기서 우리가 하나 더 해야 될 생각이 이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기억이라고 돼 있으니까 문제가 나오겠네, 소재에 대한 이해가 나오겠네 라고 하는 게 문제 유형에 대한 이해죠. 그 다음에 글을 읽다가 한 3문단쯤에 글을 읽었는데 아까 1문단에서 약간 떡밥으로 던져준 거 여기 나온 거 아니야? 하면 연결해 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이제 맥락상 동의어인 거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어떠어떠한 것에 뭐 A의 구성 요소에는 1번 뭐 2번 뭐 3번 뭐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1번은 하고 쭉 나오고 2번은 하고 쭉 나오고, 이럴 때 그럼 위에서 1번, 2번, 3번에 대해 설명한 게 밑에 가서 하나씩 쭉 이제 풀어서 설명을 해주는구나. 이건 뭐예요? 제가 얘기했던 평가원의 곡선 찾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글을 읽으면서 이런 식으로 흘러가겠구나가 일단 느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특정 부분을 읽을 때 여기 나 같으면 문제 낼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무조건 들어야 된다 이거. 그러니까 이게 돼야 기출 분석이 제대로 된 거야. 일단 기출 분석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봤을 때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내용을 분석하고 강사처럼 하나씩 설명하고 좋죠. 설명하고 내용 아는 거 다 좋은데 그건 좀 이따 배경지식 쪽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 우리가 기출 분석을 하는 이유는 공통점을 찾기 위해서 그렇다. 그래서 제가 이런 설명들이 좀 어려운 학생들, 특히 노베 학생들은 좀 내용이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기하는 게 다 모르겠으면 그냥 공통점만 찾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기출에서 공통적으로 계속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 이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출제 요소 예측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출제도 해봤고 제가 그걸 연구를 많이 했으니까 뭐 알 수 있지만, 그걸 빼놓고라도 독법이나 문제 유형에 대한 것은 알고 계셔야 된다.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이렇게 읽어야 하고 여기선 이 문제 나오겠지가 일관적으로 되는 게 기출 분석을 제대로 한 경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출 분석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그래서 그 1번, 2번, 3번 그걸 9일만 2.0에 다 써놨죠. 이전 영상들 보신 분들은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기출 분석이란 이런 것이다는 제가 지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첫 번째, 내가 글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가 나만의 기준으로 정립이 돼 있어야 돼요. 근데 두 번째로, 어떤 문제 유형이 나올지 바로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억 밑줄 쳐져 있다든가 아니면 뭐 네모 박스 쳐져 있다든가 이런 당연히 문제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좀 더 진화하면 이런 부분 뭔가 문제 나올 것 같은데 단 뭐뭐 하지는 않는다? 예외 상황 나올 것 같은데 이거 내 상식에는 좀 다른 얘기인데? 그럼 상식을 뒤집는 내용 나오겠죠. 세 번째가 바로 출제 요소 예측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린 거고, 3번이 안 되더라도 1번, 2번은
이거는 반드시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두 번째, 그럼 이 기출 분석을 제대로 한 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사실 어떤 문제가 나올지, 어떻게 쓰여지는지, 어떻게 읽는지 그런 것들이 좀 명확하지가 않잖아요. 왜냐면 나 그냥 읽는데 나 그냥 여기서 나올 것 같은데 뭐가 나올지는 생각 안 해봤어. 근데 나올 것 같은데 라고 하면 제대로 된 건가? 약간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내가 시간 안에 문제를 다 풀 수 있다 라고 하면은 실전력이 있는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얘기냐면 지문을 읽는데 그냥 마구잡이로 읽으면 안 돼. 시간 딱 예를 들어서 인문지문 같은 경우에 12분, 13분 딱 잡고 풀었을 때 시간 안에 일단 다 풀 수 있어. 정답을 다 맞냐 안 맞냐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뭐 예를 들어 6문제 나오면 6문제 중에 최소한 5문제 정도는 13분 정도 안에 다 풀 수 있다 라고 하면 1번 실전성이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러고 나서 이제 좀 틀린 것도 있고 뭔가 기분 나쁜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이제 다 빼고 나서 시간 제한 없이 한번 다시 풀어보는 거야. 시간 제한 없이 풀었을 때 내가 해설지를 보지 않고 모든 걸 설명 가능하면서 이해가 가능하다 라고 하면 두 번째 독해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실전성이랑 좀 다른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9일만 2.0에서 1번 칠독법 같은 경우에는 독해력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린 거라면 이 실전성에 대한 얘기가 2장 3장에 나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1번 실전성이 있다, 두 번째 독해력이 있다. 세 번째가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지문 읽고 나서 어느 정도 기억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1문단에는 뭐 이런 얘기 나왔고 2문단에는 무슨 얘기 나왔고 3문단에 뭐 나왔지 하면서 지문의 내용을 내가 나한테 거울 보면서 이제 설명을 해보는 거야. 그렇게 해서 설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나중 가서 까먹게 되더라도 이거는 지문을 배경지식으로서 체화를 한 거야. 그럼 지금 얘기했을 때 우리가 1번 실전성, 2번 독해력, 3번 배경지식 이렇게 하면 지금 기출을 완전히 분석을 해가지고 내 걸로 만든 거지. 그러니까 요 세 가지를 지켜주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첫 번째 설명드렸던 실독법, 그 다음에 문제 유형, 출제 요소 예측, 이건 본질적인 기출 분석이 뭐냐에 대한 말씀을 드린 거고,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기준표를 세워서 만약에 내가 기출 분석을 제대로 했냐를 점검표를 가지고 작성을 해본다 그러면 1번 실전성, 2번 독해력, 3번 배경지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독서 쪽에서 관련된 거였고, 문학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실전성이 있다라고 하려면 예를 들어서 뭐 소설을 몇 분 안에 풀어야 된다. 하지만 내가 그걸 다 안 읽고 뭐 가장 어려운 보기 문제까지 다 맞출 수 있다라고 하면 독해력이 있는 거. 그 다음에 문학적 배경지식 제가 항상 설명드리지만 여기서 음모 모티프가 쓰였네, 계모형 가정소설 모티프가 쓰였네 하고 그냥 쭉 읽어나갈 수 있으면 역시 배경지식이 있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기출 분석을 피드백할 때 아까 얘기했던 그 세 가지 요소는 제가 책에 쓴 거고요. 그냥 우리가 간단히 점검한다고 했을 때 점검표를 만든다면 실전성, 그 다음에 독해력, 배경지식 요 세 가지를 가져갈 수 있으면 기출 분석이 끝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 기출 분석이 만약에 다 마무리가 됐다면 사설 모의고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게 다 돼야지 사설 모의고사로 넘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냐면, 그렇게 된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사설 모의고사를 읽으면서도 여기서 문제가 나올 것 같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치? 근데 이제 사설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좀 다른 게 문제가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 사설틱하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그게 안 된 사람들이 사설 모의고사를 풀잖아요. 그럼 거기서 나온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이제 속칭 이제 커뮤니티 같은 데 사설에 뇌가 절렸다라고 얘기하는 게, 분명히 기출이라면 물어보지도 않을 것이며 이런 걸 물어봤을 때 되게 지엽적이라서 의미가 없는 부분인데도 이런 거 물어보니까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그 기출 점검표라고 했잖아요. 그 세 가지가 제대로 잡혀있고 정확히 뭔가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여기서 문제 나와야 하는데 안 나왔어? 그럼 이거 미출제 요소네, 또는 뭐 그냥 우스갯소리로 사설틱하네 하고 넘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출을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설을 읽으면서도 그런 정해진 기준이 있다라고 한다면 또 이런 예시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칠독법을 체화를 했어. 근데 사설을 보니까 어떠한 뭐 A의 구성요에서는 뭐 1번 뭐 2번 뭐 3번 뭐 이렇게 있다 라고 나왔어요. 근데 그 1, 2, 3번에 대한 얘기를 밑에 가서 안 해줘. 그럼 우리가 읽었던 평가원의 곡선 찾기가 안 쓰인 거잖아요. 이거 지금 지문 구성 잘못된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내가 점수가 높으면 고퀄리티 모의고사고 점수가 낮으면 사설틱하다가 아니라 평가원과 비교했을 때 어떤 애를 바탕으로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지금 기출이 안 된 사람들은 잘 안 되기 때문에 이 점검을 해보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9월 모의고사도 곧 다가오기도 하고 이제 슬슬 이제 실전 모의고사 다 풀잖아요. 이제 홍보는 아닌데 해외 모의고사 시즌3 제가 다 썼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모의고사 쭉 내려고 하다가 학생들한테 질문 받는 게 뭐 몇 등급 학생들은 이거 풀어도 되나요? 이런 질문 많이 받는데요. 몇 등급인지는 사실 중요하진 않아. 물론 이제 5등급, 6등급 학생이 모의고사 푸는 건 좀 그렇겠죠. 기출부터 봐야 되니까. 근데 뭐 1, 2등급인데 뭐 2등급도 풀 수 있나요? 3등급도 풀 수 있나요? 그게 아니라 내가 기출에 있어서 이제 9일만 2.0이나 이런 책들을 봤을 때 기출에 있어서 내가 나올 부분들 다 알 수 있고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명확하고 이런 부분들은 나와줘야 된다는 거 안다 라는 걸 알고 있다면 이제 사설 모의고사를 봐도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 사설 모의고사에서는 기출을 바탕으로 했을 때 뭘 얻어가야 되냐라고 한다면 이런 거지. 그러니까 저는 이게 자동으로 되는데 사설 모의고사 풀면서 첫 문단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이거 약간 20학년도 9월에 나온 뭐 점유 소유 지문 초반부 가져온 느낌인데, 이런 느낌으로 이제 생각을 한다 이거. 기출에서 이런 부분 나왔던 거 그대로 가져왔구나. 왜냐하면 어쨌든 기출을 바탕으로 만들기 때문에 비슷한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읽어봤을 때 이게 느낌이 잘 안 와닿는 부분도 계실 테니까 제가 카페에 더 프리미엄 모의고사 출제한 이후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 어떻게 읽으면 좋을지 리뷰를 한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출제지니까 총평을 하나 쓴 게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인문지문 있으면 얘는 뭐 21학년도 몇 월, 24학년도 몇 월에서 가져온 거니까 헷갈리시면 이런 걸 보면 좋으실 것 같아요 라고 제가 글을 써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인 거예요. 비문학 지문 봤을 때 여기서 기출 뭐 21학년도, 기출 뭐 24학년도, 기출 26학년도에 각각 나왔던 거네, 각각 그 지문에서 있었던 부분을 뭔가 오마주해서 만든 거네, 이런 느낌이 들어야지 제대로 기출 분석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설 모의고사를 풀 때도 그렇게 해야지 기출이랑 괴리 없이
없이 가져갈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이게 결국 뭐냐면 우리가 뭘 걸러야 되고 뭘 가져가야 될지 사실 잘 모르잖아요. 모의고사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게 있을 때 저도 사실 제가 모의고사 냈지만 뭐 여러분들이 풀다 보면 사설틱한 거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본인의 점수로 이제 판단을 하지 마시고 기출이랑 비교했을 때 이런 부분 나와줘야 되는데 안 나왔네. 이 부분은 나왔으니까 기출이랑 봤을 때 평가원스럽네 라고 이제 당당하게 얘기하고 뭐 거를 부분 거르고 가져갈 부분 가져갈 수 있게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쭉 알아봤는데 첫 번째로 기출분석의 본질, 기출분석이라는 게 무엇이냐 알아봤고 그 다음에 기출분석 점검표, 기출분석을 제대로 했는지 모의고사로 넘어가도 되는지에 대해서 점검하는 방법 알려드렸고 그 다음에 사설 모의고사에서 얻어갈 수 있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3번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제가 영상을 다시 찍을 거예요. 그래서 사설 모의고사를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는지 뭘 가져가야 할지에 대해서는 좀 길게 이제 영상을 찍어야 되는 부분이라 오늘은 간단하게만 언급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곧 모의고사 시즌도 다가오고 저희 이제 해외 모의고사도 아마 나올 텐데 기출이랑 괴리감 없이 어떻게 하면 잘 학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계속 이제 집에서 찍느라고 이런 이제 방법론적인 영상을 한 2-5개 정도 올리고 있는데요. 문학편에 대한 영상을 지금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아서 아마 다음 영상에서 문제 유형에 대한 이해가 뭔지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그거 먼저 찍고 그 다음에 문학편에 대해서도 아마 차근차근 올려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